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외교 최고 관계자를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부 그리고 언론 전문가 거의 뭐 전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지금 북한을 저렇게 해둬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각을 완전히 세우고 지금 군사력을 다시 집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 주변에. 지금 뭐 이 한반도 주변에 무슨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가 바이든의 사안을 보내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곧 미국의 안보 문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2월 6일 미국 시간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정책 제안을 담아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VOA에 공개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특사 임명, 탈북자 보호, 대북정보 유입 보장, 북한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 등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북한인권 문제가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임무를 전담할 상근, 대사급 특사 임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01년 설립된 북한인권위원회는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비롯해서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전 고위 관리들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위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등 정치, 안보, 인권 부분 전문가들이 이 사진을 구성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북한인권위원회는 네오콘의 어떤 그 이론을 대변하는 그런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딥스테이트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이 현재 미국 정부가 딥스테이트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딥스테이트를 지원하는 싱크탱크예요.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지금 북한 관련 특별 대사를 임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사는 탈북자를 보호해야 된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지금 보호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북한에 뭔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거 그걸 법으로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려는 탈북자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거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 그래서 지금 북한에 지원을 하되 그게 반드시 인권적인 어떤 그 지원이 되는지 그거 감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 이거는 미국과 일본, 한국 이 세 개 국가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다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이 사안이 왜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느냐면은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때릴 때 2001년, 2002년 이제 아프가니스탄전을 하고 이라크전을 벌일 때 그때 후세인을 때릴 때 이 인권위원회가 이 인권을 가지고 후세인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고 군부를 지폈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을 가지고 후세인을 때렸죠. 그리고 시리아를 공격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국이 어딘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이 인권위원회가 먼저 군부를 지폈는데 지금 북한인권위원회가 군부를 지피고 있고 여기에는 이 멤버들이 전부 지금 네오콘과 딥스테이트에 아주 깊이 관여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죠. 정말 막 기가 찬데요. 이걸 이제 우리 조선일보 같은 국내 언론도 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미국 언론인 VOA도 보도를 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도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월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라고 밝히며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밝혔다. 용비어천가를 부르네요.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이 분명히 약속했다. 저한테도 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라며 영변에 들어와서 보라. 남측도 IAEA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하노이 협상 결렬은
책임이 북미 양측에 다 있다고 본다라며 북한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협상력도 미숙했던 것 같다. 또 미국은 사실 당시 볼턴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뭐 아니면 또 all or nothing의 경직된 자세와 시각이 문제였고 그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하고 맞물렸던 상황인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중단,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며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서 대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정의용 이 사람은 영비어천가, 김비어천가를 부르네요. 참 황당하죠.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다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뭐 대한민국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아래의 그런 그 제후 국가로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뭐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한마디 해도 그걸 법까지 만들어서 할 정도로 기회정법 같은 것도 나오는 그런 상태니까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는 무소불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한반도 정세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제정세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강경하게 새 정권 들어와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세는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상황인데 그렇게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자기의 제후국가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느껴지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어디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말도 안 되죠. 자 그런데 그걸 너무나 황송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저 위에. 자 그리고 정 후보자는 김정은이 분명히 약속했다. 저한테도 했고 대통령한테 더 확실하게 했다. 누가 들어봤나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노이 협상 결렬은 북미 양측에 다 있다라고 양비론을 펴면서 은근히 말을 들어보면 북한은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고 나쁘게 나올 줄 모르는 순진한 기인했다. 그러니까 북한은 순진해서 그냥 하노이 협상이 결렬됐다. 양비론을 펴면서도 북한은 그냥 미국 때문에 순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은 뭐 아니면 또 너무 강경하게 나갔다. 미국이 나빴다. 그리고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조급함 때문이었다. 라고 미국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북한은 미국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순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뭐 아예 개방하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존 볼턴이 아니 영변만 있냐? 강선 뭐 저거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헉 해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엎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미국 탓만 돌리고 있어요. 정의용이. 이러니까 미국에서 이 인사청문회를 당연히 다 보고 있죠. 또 보고 정리해서 보고를 또 봤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미 정부가 정의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의지는 위협이다 라고 바로 반박을 해요. RFA 미 의회 그 기관 언론이죠. 여기에서 보도를 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RFA가 보도를 하는데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의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 라는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전 지구적인 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위협이다 라고 일축했다. 자 지금 미국의 인식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지금 북한 저놈들은 이 핵 기술을 확산하려 하고 있다. 자 그럼 저 핵 기술이 이란으로 들어가고 시리아에 들어가고 또 후티 반군에 들어가고 알카에다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전 세계 안보가 지금 위험해질 것 같은데 저런 북한을 놔둬서 되겠냐. 핵 도미노가 불량 국가들 사이에서 불량 무장단체들 사이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원천 숙주가 지금 북한이 될 것 같은데 저 가만 놔둬도 되겠냐. 지금 이 주장을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이게 바로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인식입니다. 중앙일보도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의 김정은 비핵화 의지 관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밝혔던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면서 우리는 평양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유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무엇을 하도록 설계된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필요한 준비태세를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곧 뭐 어떤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 정부는 그러한 반대 모두 다 무시하고 정말 뻔뻔하게도 항상 장관에 임명을 하죠. 그래서 장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될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그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국무부 대변인 그리고 또 관계기관인 국방부 대변인 공이 지금 완전히 비난을 하면서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뿐이냐? 미 언론이 융단 폭격을 합니다. 한국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 있다고 미국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니들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러면 좋다. 니들 그냥 친북이고 막 그러니까 북한 제국가고 하니까 니들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데 감히 우리 미국을 설득하려고는 하지 마라. 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 국무부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 북한과 핵협상에 나섰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트럼프 정부에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주장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조속한 북한 관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는 회의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에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로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고 설득하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셰이모 박사도 지금은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로버트 갈로치 클린턴 시절의 북한 담당 최고 책임자 전문가 그리고 오바마 시대의 또 최고 전문가 이렇게 지금 이 바이든 정부를 서포트하는 이 원로 그룹에서 문재인이 너만 지금 뭐 김정은이 사랑하고 북한 사랑하고 하는 거 그건 문재인 한국 정부 니들 사정인데 감히 미국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혹시 거기 설득될 필요는 없지. 설득되지 말아요. 쟤는 거짓말이야. 라고 원로들이 또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여기뿐이냐. 지금 뭐 언론, 정치권, 학계 다 나오죠. CIA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CIA가 연례 보고서를 냈어요. 월드 팩트북. 2월 5일 날 CIA가 이 월드 팩트북을 발간했는데 여기에 북한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은 2018년 이후 시진핑을 4번, 문재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3번 만났지만 그 이후에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왔다. 북한은 대규모 군사비 지출과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에게 가야 할 투자와 민간 소비용 자원을 군사용으로 써버렸다. 이러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만성적인 경제난의 핵심 배경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된 경제 중 하나로 이러한 체제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시달려왔다. 라고 CIA가 월드 팩트북을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그런 국가고 민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국가다. 그 민생에 들어가야 될 돈 전부 탄도미사일과 핵에 쏟아부어 버렸다. 그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나쁜 정부다. 라고 CIA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 언론, 학계 전부 다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죠. 원로들까지. 이런 상황에서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정말 시대착오적, 상황착오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를 정의용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실명을 각각 다 거론하면서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러겠습니까? 과거 정부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할 일도 크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계속 비난을 하면서 아예 이제는 대통령의 실명, 장관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고 바로 그냥 공격해버린다. 이거는 지금 한미동맹 상황이 어떻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가,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는가 하는 걸 우리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탄도미사일 대응 전력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파엘 페랄타라는 군함이 지금 칠함대에 새로 왔어요. 이 라파엘 페랄타는 BMD 즉 SM3를 탑재하고
네트워크 교전 능력을 통해서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요격하는 그런 군함이에요. 이지스함이라 하더라도 전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끔 세팅된 건 아닙니다. 미국도. 그래서 미국의 뭐 3함대, 5함대 이런 그 7함대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함대들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BMD 구축함이 잘 없습니다. 5함대만 하더라도 바레인에 있죠. 중동 문제. 탄도미사일을 직접 이란이 미국 기지를 향해서 30발 넘게 탄도미사일을 쏘았던 그 나라 아닙니까? 불과 1년 전에. 그런데도 5함대에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BMD 구축함이 한 척에서 두 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라파엘 페라테가 새로 왔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는 미국 군함들은 거의 대부분이 탄도미사일 요격 군함으로 세팅되어 있고 완전히 그냥 북적거립니다. 미 7함대가 2월 5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랄타가 일본 요코스카에 도착해서 7함대에 배속되었다. 라파엘 페랄타의 합류에 따라 7함대 구축함 전력은 밀리어스, 베리, 커티스 윌버, 벤폴드, 존 S. 맥케인, 머스틴 등 7척으로 늘게 되었으며 여기에 더해 이지스 순양함 4척, 샤일로, 앤티텀, 센슬러스빌, 벙커힐이 근무를 수행 중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 7함대에는 12척의 이지스 군함이 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이 지금 8척, 그리고 타이콘 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이 4척, 이렇게 12척인데 그 중에 알레이버크급 머스틴 이거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11척이 전부 BMD,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BMD 군함이다 이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3함대에는 BMD 없고 5함대 그 이란 앞에 있는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불과 1년 전에 30발을 넘게 쐈는데도 거기는 한 척에서 두 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12척 중에 11척을 지금 BMD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군함으로 세팅을 했고 그 모자라니까 라파엘 페라타라는 이 BMD 군함을 또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이라고 있는데 이지스 순양함이에요. 이거 지금 니미츠를 호위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북아시아에 탄도미사일 요격 전력을 그것도 이런 이지스함들을 집결하는 이유 뭘까요? 그럼 또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자, 이걸 또 미국이 공개합니다. 이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한 척에 154발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싣고 있는 이 원자력 잠수함이 지금 특별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미 해병대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모터보트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제3해병 원정군의 포스리컨들입니다. 포스리컨. 해병 특수색대입니다. 여기하고 오하이오 잠수함이 같이 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그 해병대 포스리컨들이 오하이오 잠수함을 타고 적진에 침투하는 겁니다. 이 훈련 상황을 공개를 했는데 그럼 이게 뭐냐? 강습 상륙 작전의 최선봉 포스리컨은 뭐지? 바로 해병 정찰대입니다. 미 해병 원정군 예하의 특수부대로 일명 리컨 마린으로 불리는 정찰대입니다. 해병 사단 예하의 디비전 리컨과 원정군 예하의 포스 리컨으로 구분되며 선견 작전 부대로 아군의 상륙 또는 침투 임무 전에 사전 정찰과 위협 요소 제거를 맡는 정예 특수부대입니다. 우리 한국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할 때 UDT들이 들어가서 이 포스 리컨 임무를 해요. 사전에 들어가서 침투해서 들어올 지역에 뭐 적을 먼저 제거를 한다든지 화력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적의 지대한 미사일을 먼저 제거를 해서 우리 군함들이 들어가는 것을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선견 또는 선제 타격, 기습 타격, 은밀 타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는 이제 UDT가 하는데 여기는 해병 정찰대. 그래서 제3해병 원정군 예하의 원정군이 이제 군단급이니까 그 원정군 예하 직속 그 정찰대는 포스 리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 예하는 디비전 리컨이라고 부르는데 그 포스 리컨들하고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그러면서 바로 또 이런 것들이 2월 7일 날 오하이오 핵잠수함이 포스 리컨들하고 훈련을 하고 직후에 이런 것들이 2월 7일 날 동시에 화이트비치 항구를 출항했어요. 지금 이렇게 아메리카, 뉴올리안스, 애슐랜드 강습 상륙함들이죠. 대형 강습 상륙함들이 특히 아메리카는 F-35를 가득 채우고 해병대들을 잔뜩 싣고 이 세 척의 상륙함들이 출항했습니다.
그저께 포스리컨들이 핵잠수함하고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이틀 전에 먼저 이제 적진 앞으로 갔다 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것도 뭐 당연히 훈련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뭔가 적진에 침투하고 또 강습 상륙하고 하는 이런 대형 훈련을 미국이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6년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의 뭐 북한을 치기 위한 준비를 다 마무리를 했었어요. 저는 진짜 2016년에 17년 화염과 분노 이전에 16년에 저는 전쟁이 날 것 같았었어요.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강연 가서 지금 전쟁 날 것 같다. 전쟁 비축물자 집에 준비를 하세요. 라고 강연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근데 이제 미국 정권 바뀌고 곧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치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새 정부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느닷없이 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6.25 이후의 가장 위급한 사태다. 이렇게 그냥 계속 실드를 치면서 전쟁을 막아버렸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 정부를 때리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한국 정부를 때리고 있고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리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부디 화끈한 선택 좀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계속 변화되는 이 주변 소식들 제가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